돈 벌기 쉽네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실과준 여자입니다. 지금 세종대 2탄 보고 있어요. 세종대 2탄은 창의인재 전형에 대한 분석과 노수 전형에 대한 분석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한 분석은 1탄에서 위주로 다뤘으니까 학생부 우수자에 대해서는 2편에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2018학년도 경쟁률과 2019학년도 경쟁률을 이제 검토하면서 같이 볼 겁니다. 일단 2019학년도 경쟁률을 먼저 볼게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4.7 정도였습니다. 이거 좀 낮은 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입결 자체가 인문계열, 자연계열 1.7로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저는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을 쓸 정도의 내신의 학생이 연세대랑 세종대를 같이 쓰는 걸 보고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었었어요. 그래서 잘 고려를 해보시고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창의인재 전형은 이제 10년 넘게 이름을 유지해온 창의인재 전형, 인원수도 375명인데 우리가 그러면 잠깐 비교해 볼까요? 창의인재 전형이 2018학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올 때 확 늘렸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창의인재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거의 조정하지 않거나 약간 명을 늘렸다 이런 경우는 그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 점을 좀 반영하시면서 입결과 비교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이 있죠. 지금 논술우수자 전형이 2019년에 392명이었네요. 올해는 348명으로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논술에서 줄어든 인원수가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넘어가서 이게 450명이 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감안하시고요. 지금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술 우수자 전형에 비해서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왜 경쟁률이 낮은지를 모집료가 왔다 갔다 보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1이 안 되면 논술 전형으로서는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학생부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 한번 살펴볼게요. 복지학부의 경우는 지원 인원은 많지만 경쟁률은 조금 낮게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률을 감안하더라도 합격자 내신의 평균이 1.54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추합은 26번까지 빠졌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문계열에서 한 163% 정도, 자연계열의 경우에서 129% 정도가 충원율이 빠졌으니까 인문계열은 160%, 자연계열은 130%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곱하면서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학과도 저는 여기가 입결이 그렇게 높을 줄 모르고 여기 꼭 쓰고 싶다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 내신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해줬는데 그 친구는 합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입결이 높았다라는 기억이 들고요. 그 친구는 다행히도 이제 고려대를 합격해서 갔는데 세종대를 떨어지고 고려대 일반 전형으로 최저를 맞춰서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종대를 쓰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의아함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영학부가 30명 선발하는데 4.33 정도로 경쟁률을 보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인 창의인재 전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경쟁률은 한 10대 1을 이제 넘나들고, 그럼 인기 있었던 학과 한번 볼까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예요. 20대 1을 유일하게 넘었는데요. 창의인재 쪽에 있는 합격자 내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열 평균은 인문계열의 경우 2.49, 자연계열의 경우 2.74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국어국문학을 살펴보시면요. 국어국문학은 지금 5명밖에 선발 안 하는데 합격자의 내신이 2.51에서 2.57 사이였어요. 그리고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합격자 내신 평균이 2.47, 역사학의 경우 2.19, 좀 높죠. 3명밖에 안 뽑았었어요. 3명밖에 안 뽑는데 지원하는 패기도 진짜 대단하죠. 다음에 이과를 살펴보면요. 수학통계학부의 합격자 내신 평균은 2.83이었네요. 전체 이과 자연계열의 계열 평균 2.74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학통계학부는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이 세종대에서는 조금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물리천문학부도 마찬가지인데 물리학부는 오히려 내신 좀 높았어요. 2.52. 화학 생명시스템학부가 2.34. 그러니까 생명시스템학부는 좀 인기학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자정보통신공학이 2.68. 그리고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예비번호가 평균적으로 3.9번, 퍼센테이지로는 47% 정도가 빠진 걸로 보이는데요. 인원수 자체가 워낙 적었었기 때문에 경영학과 10명 추가 빠진 거 빼고는 나머지 학과는 한두 명에서 많아봐야 4명 정도만 예비번호가 빠진 걸로 보여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창의인재 전형에서 좀 추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열은 추억이 많이 안 빠지고 자연계열은 그래도 창의인재 전형에서 조금 빠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연계열에서 약 56% 정도의 충원율을 보였는데 수학통계학부는 4번, 물리천문학 8번, 화학 1명, 생명시스템학부 10명. 그래서 창의인재 전형의 충원율은 썩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썩 높은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학생부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이 160%, 자연계열이 130% 정도 빠졌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논술 우수자 전형을 볼 거예요.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 전형인 것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썩 세지 않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또 과별로도 특별히 어느 학과 뚫리거나 어느 학과 특별히 막 몰리거나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는 경쟁률 분석에 관련해서는 크게 언급을 드릴 게 없고 원하시는 학과를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은 인문계열의 경우 계열 평균 4.45, 자연계열의 경우 4.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충원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17%, 자연계열의 경우 19%로 둘 다 20%가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여기서도 논술 전형이 가장 예비 번호가 안 빠지고 그 다음에 학종이 예비 번호가 안 빠지고 가장 예비 번호가 잘 빠지는 충원율이 높은 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창의인재 전형에 제가 최근 10년치의 통계를 한번 봤어요. 저희 회사 것만 봤더니 세종대를 준비한 학생들은 거의 한 96% 정도? 막 1년에 1명 아니면 0명 정도가 합격이 안 됐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서종대 말고 더 좋은 대학으로 갔어요. 한 세종대를 합격한 학생 중에서 80% 이상이 세종대가 아닌 다른 학교로 진학을 한 걸로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모집 요강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네, 우리가 인원수의 분석을 보고 있었는데요. 건축공학부가 지금 26명을 학생부 우수자로,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15명, 논술 전형으로 16명 선발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기계항공우주공학부의 경우에는 학종으로 가장 적은 인원수를 뽑고 교과 우수자 전형 위주로 좀 뽑으려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면접일은 지금 창의인재 전형의 경우 12월 1일로 돼 있어요. 이 정도는 돼야 좀 학생들을 배려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14일에 수능을 보고 11월 16일에 논술을 보러 간다. 이건 진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조금 늦게 보니까 좀 푹 쉬었다가 천천히 면접 준비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면접 준비에 좀 최선을 다해서 세종대 준비한 학생들 기본적으로 면접을 잘해요. 왜냐면 학종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돼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 고려하셔서 좀 적당히 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최초합을 합격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창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 자체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최초합을 돼야 좀 덜 불안합니다. 네, 창의인재 전형이고요. 창의인재 전형은 매년 한 5개 학과 정도를 제가 준비를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과에 대한 분석은 잘 되어 있고 합격률도 높은데 근데 이제 세종대를 가기가 워낙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 갈 정도면 다른 학교를 중복 합격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대 떨어지고 세종대보다 더 이제 소위 좋다고 말하는 그런 대학으로 진학한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세종대를 하시는 분들은 세종대 결과가 안 좋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워낙에 들어가기가 힘들더라고요. 논술 전형 한번 살펴볼까요? 이제 전형 방법이나 최저 잠깐 보시면 최저는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탐 1개 중에서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를 요구하고요. 과탐을 하는 경우에는 수학 가형이어야 돼요. 수학 가형의 경우는 이제 2개 영역 등급 5 이내. 그러니까 세종대를 교과우사 전형 쓴 학생은 나형의 과탐은 안 된다는 거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학금 한번 보죠.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자, 세종대양인재는 4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에 매년 학업장려금을 4,8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4년간 매년. 와, 자격 요건 충족 시에는 교환학생 우선 선발 및 2천만원 한도 내에서 학업장려금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을 진학하면은 등록금 전액이 나오고요. 졸업 후 해외 명문대학 대학원 진학 시 학업장려금 1억 5천만원 지급합니다. 오, 대박. 여러분, 제가 이런 케이스를 원했어요. 제가 말했죠. 세종대랑 건국대는 그 지원 내용이 진짜 끝내준다고. 근데 액수만 봤을 땐 건국대보다 좀 많아 보여요. 네. 글로벌인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학업장려금 3천만 원에 등록금 전액을 대학원에도 지급을 하고 교환학생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네, 지원해주고 해외 대학으로 가면은 1억 원을 지급해 줍니다. 돈 벌기 쉽네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입학성적 우수자의 경우에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이제 해주는 경우와 4년간 등록금의 50% 혹은 1년간의 등록금 전액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그 학생부 우수자의 수석의 경우에는 이걸 해주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액수가 좀 적어요. 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거 세종대학인재나 글로벌인재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받으셔서 학교를 다니면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연봉 이상이죠. 그럼 세종대학교는 추가 문항이 있을까요? 확인해보니까 추가 문항이 없네요. 예전에 세종대학교가 추가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엔 자소서 반영 비중이 아주 높았는데요. 지금은 한 중간 정도인 학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등급, 3등급의 학생들이 창인제로 지원하는 건 가능한데 4등급의 학생들은 저는 지원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4등급의 학생들은 좀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았어요. 세종대는 내신을 학종에서도 상당히 많이 반영한다. 입결 컷을 봤을 때 표준 편차가 높게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 보시면 4번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전형이 달라요. 예체능 특기자 전형의 경우 4번을 추가하는데요. 그 얘기는 예체능 특기자의 경우에는 자소서의 반영 비중이 높다라고 반대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세종대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동영상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통해서 회사 카톡으로 이제 플러스 친구 등록하시고 문의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있다고 응원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